안녕하세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정말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신경해부생리학 교재의 일부인데 저는 그냥 딱딱한 학술 자료일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특히 그 비유, 대뇌 겉질이라는 회장님을 보조하는 수석 비서실이라는 표현. 아, 그 비유요? 네,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정말 정확한 비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헤쳐 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뇌 한복판에 숨겨진 최첨단 정보 관제탑, 시상. 네, 시상. 바로 셀레무스죠?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놀라운 비서실이 어떻게 온갖 감각 정보들을 걸러내고 또 정리해서 회장님께 보고하는지 그 생생한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수석 비서실이라는 비유가 정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짚어주는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에 딱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면 시상은 절대 수동적인 우편물 분류 센터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중개소가 아니다. 네, 끊임없이 들어오는 정보의 중요도를 스스로 판단하고 이건 바로 보고해야겠다? 또 어떤 건 과감히 그냥 버려버리는 아주 능동적이고 똑똑한 게이트키퍼예요. 게이트키퍼, 문지기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 청취자께서 제 목소리를 듣고 주변 풍경을 보고 또 의자에 앉아있는 그 감촉을 느끼는 이 모든 정보가요. 네. 대뇌로 가기 전에 바로 이 시상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고 시작하면 훨씬 재미있을 겁니다. 게이트키퍼라는 말도 좋은데 저는 오히려 편집장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세상이라는 원고에서 어떤 기사를 일면에 실을지 결정하는 역할이랄까요? 오, 그것도 아주 좋은 비유인데요. 그나저나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면 뇌에서도 가장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겠군요. 그럼요. 자료를 보니 산뇌, 그러니까 간뇌의 한 80%를 차지하는 달걀 모양 구조물이라고 하던데 정말 뇌의 정중앙이네요. 맞습니다. 뇌 속의 로얄층, 그야말로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죠. 강남 한복판요? 네, 그 위치 자체가 시상의 역할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주변에 누가 사는지, 그러니까 어떤 구조물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면 더 명확해져요. 주변 환경이요. 네, 안쪽으로는 제3뇌실이라는 공간의 벽이 되고요. 바깥쪽으로는 송낭이라고 불리는 어마어마한 신경 고속도로랑 딱 붙어 있습니다. 신경 고속도로요? 네, 대뇌과질이라는 대도시와 정보를 주고받는 메인 고속도로가 바로 옆에 있는 셈이죠.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우리 몸의 체온이나 배고픔, 이런 생존 필수 기능들을 조절하는 시상하부랑 연결되어 있고요. 와, 그야말로 뇌의 모든 핵심 교통망이 만나는 허브인 겁니다. 뇌의 가장 좋은 땅에 자리 잡은 관제탑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그 빌딩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냥 하나의 큰 사무실인가요? 아, 내부 구조 말씀이시죠? 네, 부서별로 나뉘어 있는지 자료에 Y자 모양의 칸막이, 속질판이라는 구조가 있다는 내용이 눈에 띄던데요. 이게 일종의 부서 안내판 같은 역할을 하는 건가요? 아,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바로 그 Y자 칸막이가 시상이라는 거대한 빌딩의 부서를 나누는 핵심 구조물이에요. 오, 이 칸막이를 기준으로 시상 내부에 빽빽하게 모여있는 신경세포 덩어리, 그러니까 핵들이 크게 3개의 구역으로 나뉩니다. 3개 구역으로요? 네, Y자의 앞쪽 공간에 있는 게 기억과 감정을 담당하는 앞핵군, Y자 안쪽에 끼어 있는 게 정서나 계획 같은 고차원적인 생각을 담당하는 안쪽 핵군, 네. 그리고 Y자 바깥쪽에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게 바로 감각과 운동 정보를 처리하는 가쪽 핵군입니다. 마치 회사의 재무팀, 기획팀, 영업팀 이렇게 나뉘어 있듯이 전문 분야별로 딱딱 나뉘어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아주 효율적으로 일하는 거죠. 잠깐만요. 근데 Y자 모양이라는 게 좀 특이하게 들리는데요. 보통 뇌 구조라고 하면 뭐 겹겹이 쌓인 양파 같은 층 구조를 생각하기 쉬운데 왜 하필 이런 모양으로 구역이 나뉠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기능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는 건가요? 바로 그 Y자 칸막이, 즉 속질판 자체가 그냥 벽이 아니거든요. 그 안에도 중요한 신경세포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칸막이 자체에도요? 네, 비트기 핵이라고 불리는 세포들인데 이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뇌 전체의 각성 상태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성 상태요? 그렇죠. 이 칸막이가 시상 내부를 관통하면서 각 부서에 지금은 집중해야 할 때 또는 이제 좀 쉬어도 돼.
같은 신호를 보내는 일종의 사내 방송 시스템 역할까지 겸하는 셈이죠. 와, 구조 자체가 기눈이랑 정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네요. 경이롭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 제가 가장 소름 돋았던 부분이 따로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시상 전체를 얇은 껍질처럼 감싸고 있다는 시상 그물핵인데요. 아, 시상 그물액. 아주 중요하죠. 이름이 꼭 시상 전체에 아주 얇은 그물을 쳐놓은 것 같은데 이게 정보의 양을 조절하는 필터 역할을 한다니 이게 대체 무슨 의미죠? 바로 그 시상 그물액이 시상을 단순한 중개소에서 최고의 편집장으로 만들어주는 핵심 장치입니다. 핵심 장치요? 네. 만약 이 필터가 없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옷이 피부에 닿는 느낌, 의자의 압력, 저 멀리서 들리는 에어컨 소리, 모니터의 미세한 깜빡임까지 모든 정보가 똑같은 크기로 뇌를 공격할 겁니다. 상상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아마 5분도 못 버티고 머리가 터져버릴걸요? 시상 그물액은 시상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신호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억제성 신호를 보내요. 브레이크. 네. 즉, 너무 과하거나 불필요한 정보가 되뇌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교통 정리를 해주는 거죠. 브레이크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럼 이게 만약에 고장나면 어떻게 되나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뇌가 폭주하게 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실제로 이 시상 그물액의 기능 이상이 특정 종류의 간질 발작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정말요? 정보의 브레이크가 고장나면서 특정 신호가 억제되지 않고 시상과 되뇌 겉질 사이를 무한 반복하면서 증폭되는 겁니다. 결국 뇌 전체에 거대한 전기 폭풍이 몰아치는 거죠. 와, 이 작은 껍질 하나가 우리 뇌의 평화를 지키는 정말 중요한 파수꾼이었네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군요. 자, 그럼 이제 시상이라는 이 거대한 비서실의 각 부서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들여다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기능에 대해 알아봐야죠. 자료에서는 시상의 핵들을 기능에 따라 세 종류의 전문가 그룹으로 나누고 있더라고요. 특수중개핵, 연합핵, 비특이핵. 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특수중개핵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름에서부터 뭔가 스페셜리스트의 느낌이 확 나네요. 네, 특수중개핵은 특정 정보를 특정 목적지로 한 채 오차도 없이 배달하는 지정 택배 기사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지정 택배기사? 네, 청취자께서 세상을 경험하는 모든 감각에 각각의 전담 창구가 있는 셈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시각 정보인데요. 보는 거요? 네, 눈으로 들어온 모든 정보는 각종 무릎체, LGN이라는 전담 창구에서 한번 깔끔하게 정리된 후에야 비로소 뇌의 시각 담당 부서로 전달됩니다. 그럼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소리 정보는 또 다른 전담 창구를 거치겠군요. 물론입니다. 청각 정보는 안쪽 무릎체, MGN이라는 창구를 거치죠. 네네. 피부로 느끼는 촉각, 통증, 온도 같은 감각도 마찬가지예요. 몸통이나 팔다리에서 오는 정보랑 얼굴에서 오는 정보가 각각 배 바깥 뒤액과 배 안쪽 뒤액이라는 살짝 다른 창구에서 접수됩니다. 몸이랑 얼굴이 또 다르군요. 네, 그 다음에 대뇌의 감각 담당 부서로 올라가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팔을 뻗어서 컵을 잡는 것처럼 부드러운 움직임을 계획할 때 그 운동 계획 정보 역시 배압핵과 배가쪽핵이라는 운동 전문 창구를 거쳐야만 합니다. 우와, 각자 맡은 임무가 정말 명확한 스페셜리스트들이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각 감각마다 전담 창구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두 번째 그룹인 연합핵은 뭘 하는 곳인가요? 자료의 키워드를 보니까 통합, 인지, 주의처럼 훨씬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단어들이 붙어 있어요. 이건 지정 택배 기사가 아니라 뭔가 프로젝트 매니저 같은 느낌인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특수중개액이 각 부서에서 올라온 단일 보고서라면 연합핵은 그 여러 보고서들을 취합해서 그래서 결론이 뭔데? 를 도출해내는 기획조정실에 가깝습니다. 기획조정실이요? 네. 예를 들어 시상에서 가장 큰 핵 중 하나인 시상백에는 시각, 청각 등 여러 감각 정보를 통합해서 우리가 주변 상황을 훨씬 입체적으로 파악하게 도와줘요. 여러 정보를 합쳐서요? 그렇죠. 특히 시끄럽고 붐비는 카페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 친구 얼굴만 딱 골라내서 집중하는 능력. 이런 시각적 주의 집중 능력에 이 시상베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 정보를 합쳐서 하나의 의미 있는 장면을 만들어내는 거군요. 마치 영화 감독처럼요? 네, 그런 셈이죠. 자료에 또 안쪽 등 쪽핵, MD라는 것도 있던데 이건 뇌의 CEO라고 불리는 전전두 겉질과 거의 한 팀처럼 움직인다고 나와 있네요. 맞습니다.
안쪽 등쪽핵은 전전두거질이라는 CEO의 가장 신임받는 전략기획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략기획비서요? 네.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심지어 내 성격이나 자아를 형성하는 데까지 깊숙이 관여하죠. 성격까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으로 이 안쪽 등쪽핵이 손상되면 기억상실뿐만 아니라 성격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리는 코르사코프 증후군이 나타나기도 해요. 와, 시성이 단순히 감각을 전달하는 곳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우리의 판단이나 성격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정보의 의미를 해석하고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마지막 그룹이 나왔네요. 비특이 핵. 이름부터 정말 독특해요. 특수하지 않다는 뜻인가요? 네, 이름 그대로입니다. 역할도 각성, 주의, 전반적 활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개념이죠? 이 핵들은 특정 정보를 특정 장소로 배달하는 임무를 맡지 않았어요. 대신 대뇌 겉질 전체에 아주 넓게 신호를 뿌려서 뇌 전체의 볼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뇌 전체의 볼륨을 조절한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그 Y자 칸막이에서 잠깐 언급했던 질판내 핵인데요. 이 핵들은 뇌줄기의 그물형성체라는 부위와 연결돼서 뇌 전체를 깨우는 모닝콜 알람 역할을 해요. 아, 모닝콜 알람이요? 네, 우리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 의식을 되찾고 하루 종일 졸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데 이 비특이핵들의 활동이 필수적입니다. 아, 그럼 이게 손상되면? 맞습니다. 이 핵들이 손상되면 깊은 혼상 상태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시상 그물핵, TRN도 역에 다시 등장하는군요. 시상 전체 활동의 리듬을 조절하는 총괄 게이트키퍼로서. 맞습니다. 시상 그물핵은 특정 정보를 중계하지는 않지만 시상 내 다른 모든 핵들의 활동을 조율하고 억제함으로써 뇌 전체의 정보 처리 리듬을 만들어내요. 리듬을요? 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각 악기 파트의 소리를 조절해서 전체적인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죠. 그래서 비트기획으로 분류되면서도 시상 전체의 기능을 총괄하는 매우 독특하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잠들었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뇌파도 바로 이 시상그물핵과 시상핵들 사이의 리드미컬한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청취자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 덕분에 정말 깊은 탐험을 했네요. 네,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죠. 시상이 단순히 정보가 거쳐가는 버스 터미널 같은 곳이 아니라는 건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우리 뇌의 수석 비서실이자 관제탑으로서 들어오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편집하고 여러 정보를 통합해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며 심지어 뇌 전체의 볼륨까지 조절하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정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모든 순간, 눈으로 본 것, 귀로 들은 것, 피부로 느낀 모든 정보가 시상의 각 전문 부서를 거쳐 대뇌라는 회장님께 꼼꼼하게 필터링되어 보고되고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료를 통해 시상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걸러내는지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 필터링 능력이요. 불필요한 정보를 차단하고 중요한 정보만 통과시키는 그 정교한 능력에 감탄했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네, 어떤 질문이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시상이라는 이 유능한 게이트 치퍼가 걸러내버린 그 수많은 정보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요? 그리고 바로 그 선택적 필터링이야말로 지금 청취자께서 경험하고 있는 이 생생하고 유일한 현실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메커니즘은 아닐까요?